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주방에서 수년간 일하던 중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진단받아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산재로 승인받은 그 사례가 있어서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과 해당 쟁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유사한 사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사건의 그 고인은 60대 초반으로 직업은 해장국집 주방에서 수년간 일하셨던 분으로 기저질환으로는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병력이 있고 그 병력으로 수년간 병원 치료를 잘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셨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채 병원에 후송되셨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 미상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일반적 추세의 경향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사인 미상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을 해서 그 사망의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유족인 두 아들은 차마 부검까지 하지는 못한 채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인 미상인 사건인 상태로 그리고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까지 있는 사건 상태로 산재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쟁점과 그 해결 과정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뇌동맥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기형인 상태를 말하고 다시 말해서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서 조그만 충격에도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사실상 뇌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아주 큰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병입니다. 그래서 과거 산재 판정 경향에 의하면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니더라도 뇌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산재로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저질환으로 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작업은 해당 병명을 치료받은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명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그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자료의 그 변화 추이, 그 다음에 치료 경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자료가 있으니 유튜브에서 뇌동맥류 산재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고인은 지속적으로 그 뇌동맥류를 잘 관리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해당 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과 수술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하면 특별히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 사항은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 결과 기저질환이 발병의 주요 요소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반론은 직접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사항은 사망진단서에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 미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본적인 그 입장은 사망의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이 업무다라고 주장하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 미상 사건의 경우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또는 사망 전 치료받은 병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 가능한 사망 원인을 찾아서 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본사의 사인 미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망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기준으로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잘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며 외형상 사인 미상 사건이지만 사망 원인을 근로복지공단 본부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추정하고 그 추정된 원인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지사에 내려져서 지사에서 받게 되면 그 결정된 그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는 방식으로
재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임 이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관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인의 기존 병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사망의 원인이 뇌출혈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 결국 사망의 원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를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촉발시켜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최종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잘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사항으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그 관점이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바쁘지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쉬는 시간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과정에서 모 판정위원의 질문이 정확히 제가 우려했던 식당 종업원에 대한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이 많은 직종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했던 식당의 월 매출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당 자료를 통해서 실제 매출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임에도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 내용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업무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잘 정리해서 이미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당과 관련된 그 판정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에 대한 유리한 관점을 오히려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산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 항상 쟁점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해결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사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 그리고 공단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관점,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회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순간들을 촘촘하게 대비하고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갈 때 사건 하나가 최종 승인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